안녕하세요. 오늘은 H.G. 웰스의 고전 소설이죠. 타임머신. 이 작품의 한 부분에 함께 좀 더 깊게 파고들어 보겠습니다. 네, 시간 여행자가 직접 만든 기계를 타고 서기 8271년, 정말 먼 미래로 날아가서 겪는 이야기잖아요. 네, 맞아요. 처음 도착했을 때는 와, 정말 눈부시게 아름다운 그런 풍경이 펼쳐지죠. 유토피아 같은. 그렇죠. 마치 인류가 이제 모든 고통을 다 극복하고 마침내 도달한 이상향처럼 보였어요. 근데 그 완벽해 보이는 세계 이면에는 아주 그냥 충격적인 진실이 숨어 있었죠. 아, 오늘 바로 그 발견의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. 좋습니다. 시간 여행자가 미래에서 가장 먼저 만난 인류, 그 엘로이라고 불리는 존재들이었죠? 네, 엘로이. 작고 예쁘장한데 어딘가 좀 힘이 없어 보이고 그런 모습. 네, 자주색 옷을 입고 샌들을 신고 다들 비슷비슷하게 생겨서 뭐랄까 선별 구분도 좀 어렵다. 뭐 이랬다고 하죠. 그랬군요. 그렇죠. 과일만 먹고 그냥 햇빛 안에서 즐겁게 막 뛰어놀고 정말 걱정 하나 없어 보이는 그런 삶이었어요. 거대한 건물에서 다 같이 살아가고요. 평화롭네요. 네, 여기서 이제 시간 여행자가 첫 번째 추측을 하게 되는 거죠. 어떤 추측이죠? 아, 인류가 마침내 노동이나 질병, 뭐 온갖 걱정거리에서 완전히 해방된 결과 더 이상 강인함이나 지성이 필요 없게 된 거 아닐까. 아, 그래서 모두가 이렇게 섬세하고 연약해진 게 아닐까 하고요. 일종의 뭐 평화로운 황혼기, 안락함 속에서 서서히 힘을 잃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본 거군요. 맞습니다. 그런데 이 생각은 사실 오래가지 못하죠. 아, 타임머신. 맞다. 잠시 한눈판 사이에 타임머신이 그냥 사라져 버렸으니까요. 바로 여기서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됩니다. 그렇죠. 희망찬 미래 탐험에서 갑자기 막 절박한 생존 미스터리로 바뀌는 거예요. 어휴, 상상만 해도 아찔한데요? 시간 여행자는 그 거대한 스핑크스 조각상 있잖아요. 그 받침대 안으로 타임머신이 옮겨졌을 거다 이렇게 짐작하는데 그 주변에서 이상한 흔적을 발견해요. 이상한 흔적이요? 네, 기계를 이렇게 질질 끈 자국이랑 그리고 사람 발자국 같지 않은 좀 좁고 기묘한 그런 발자국들이 있었던 거죠. 뭔가 불길한데요? 엘로이들한테 물어보지 않았나요? 물어봤죠. 근데 엘고이들은 뭐 타임머신에 대해 묻자 그냥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순진한 표정만 짓고 특히 밤이나 어둠을 병적으로 무서워하는 거예요. 아, 어둠을요? 네, 꼭 함께 모여서 잠든다는 사실도 알게 되고요. 여기서부터 슬슬 시간 여행자가 뭔가 크게 잘못됐다는 걸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. 겉으로 보이는 평화가 전부가 아니구나. 그렇죠. 뭔가 있다. 결정적인 단서는 새벽녘 언덕에서 발견됩니다. 새벽이요? 네. 유령처럼 하얗고 기이한 생명체가 순살같이 사라지는 걸 목격하거든요. 그리고 주변에 있는 그 깊은 우물들. 우물이요? 네. 그게 그냥 물 저장고가 아니라 아래쪽에서 바람이 불어오고 심지어 희미한 기계 소리까지 들리는 거예요. 기계 소리. 그럼 지하에. 맞습니다. 지하 세계로 통하는 환기구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. 아, 그래서 그 하얀 생명체가 지하에 사는 존재들에는 출원으로 이어지는군요. 바로 그거죠. 폐허 속, 어둠 속에서 마주친 그 존재. 빛을 극도로 싫어하는 듯한 그 크고 붉은 눈을 가진 창백한 유인원 같은 모습. 그게 바로 몰록이었죠. 몰록? 이름부터가 좀 무서운데요. 여기서 이제 시간 여행자는 두 번째 가설을 세웁니다. 인류가 지상의 엘로이와 지하의 몰록, 이 두 종족으로 완전히 분리되었다. 분리요? 어떻게? 어쩌면 과거의 자본가 계급은 지상에서 계속 안락함을 누리는 엘로이가 되고 노동자 계급은 지하에서 계속 기계를 돌보는 몰록으로 변해버린 게 아닐까 하고요. 와, 그러니까 자본가와 노동자의 극단적인 분화가 이런 결과를. 네, 바로 이 지점이 웰스가 던지는 아주 날카로운 사회 비판이자 질문인 거죠. 극단적인 사회 분열이 계속된다면 인류는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? 무서운 경고예요. 듣고 보니 정말 섬뜩하네요. 그럼 타임머신은 몰록이 가져간 게 확실하군요. 시간 여행자는 그렇게 확신하죠. 하지만 그들의 그 흉측한 모습, 그리고 음침한 지하 세계에 대한 어떤 본능적인 공포 때문에 내려가기를 망설입니다. 그럴 만도 하죠. 하지만 결국 기계를 되찾아야 하니까 우물 아래 그 어둠 속으로 몸을 던지죠. 아, 정말 용감하네요. 정말 목숨을 건 하강이었을 거예요. 마침내 도착한 지하 동굴에는 거대한 기계들이 막 돌아가고 있었고 거기서 몰록들과 다시 마주칩니다. 네. 그런데 성냥 불빛 아래서 시간 여행자는 정말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아요. 왜요? 뭘 봤길래? 몰록들의 식탁 위에 놓인 붉은 살점을 발견한 거죠. 살점이요? 설마. 네, 여기서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겁니다.
몰록은 육식동물이었고 그들의 먹이는 아, 안 돼. 바로 지상의 아름다운 엘로이들이었던 거예요. 세상에. 그럼 그 평화로워 보이던 지상은 사실? 그렇죠. 유토피아가 아니라 몰록이 엘로이를 가축처럼 기르는 거대한 농장이었던 겁니다. 끔찍하죠? 와, 정말 충격적인 반전이네요. 그렇습니다. 안락함의 추구가 낳은 나태함이 결국 엘로이를 무력한 가축으로 전락시켰고 또 어둠 속 노동에 내몰렸던 몰록은 잔혹한 포식자로 변해버린 정말 끔찍한 디스토피아였던 거죠. 아, 웰스는 단순한 모험 소설을 넘어서 당대 사회의 계급 문제나 인간의 나태함이 초래할 수 있는 그런 파국적인 미래를 정말 섬뜩하게 그려낸 겁니다. 시간 여행자는 그럼 간신히 지하 세계를 탈출해서 우리 시대로 돌아오죠. 네, 돌아옵니다. 그리고 그가 겪었던 그 기이하고 끔찍한 경험의 증거로 주머니에서 시든 흰 꽃 2송이를 꺼내놓잖아요. 아, 맞아요. 그 꽃. 아마 지하로 내려가기 전에 잠시나마 좀 마음을 나누었던 엘로이 소녀 위나가 준 선물이었을 겁니다. 위나. 그랬군요. 그 꽃은 뭐랄까 사라져버린 인간성 그리고 그 아름다움 속에 감춰진 잔혹한 진실을 동시에 보여주는 그런 상징 같아요.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죠. 네, 정말 그렇네요. 오늘 이렇게 함께 살펴본 타임머신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. 어떤 질문일까요? 우리가 끊임없이 추구하는 기술의 발전, 그리고 편리함, 또 안락함의 끝에는 과연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하는 거요. 의미심장한 질문이네요. 네. 그리고 사회의 불균형을 외면하고 각자의 편안함만을 쫓을 때 우리는 어떤 미래를 마주하게 될지 여러분도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볼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.